남성의 경우 50세가 되면 약 50%가 존재하고 80세가 되실 경우에는 거의 100% 전립선암이 이렇게 조그만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사암 자체는 일반암과는 거의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특이한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전립선 암 관련해서 검사는 해야겠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먼 영상의학과의 정혜두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전립선 관련해서 진단, 판독을 담당해 주시는 최혁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휴먼 영상의학에서 비뇨기과 그리고 부인과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최혁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의 진단, 주로는 이제 자기공명 영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하고 산부인과 판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부 판독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약간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후복막강이라고 하는 이제 배를 보면 좀 뒤쪽에 위치해, 그리고 또 하복부에 위치하고 있는 비뇨기와 생식기에 대한 질환인데 질환 자체도 많이 다르고 또 그거 양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수의 병원에서는 복부 선생님과 비뇨 생식 영상의학 선생님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전립선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자기공명 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과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립선의 해부학은 저희가 원뿔을 거꾸로 놓은 것 같은 도립원추형이라고 해요. 원뿔을 이렇게 거꾸로 놓은 것 같은 양상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평평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뾰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토리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네. 보다 보면은 좀 하트 모양처럼 생긴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단면을 보면은 약간 계란 모양처럼 생긴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게 전립선인 것 같습니다. 네. 앞쪽은 주로 이렇게 섬유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비샘구역, 그 전방선 근간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뒤쪽이 샘구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뒤쪽에서도 이 P라고 써 있는 주변부, 이 부위에서 주로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전립선암의 중요성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병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오해하시지 않고 들어야 할 부분이, 그 유병률이라는 건 전립선 전체를 아주 미세하게 잘랐을 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암의 존재 여부를 놓고 봤을 때는 남성의 경우 50세가 되면 약 50%가 존재하고 80세가 되실 경우에는 거의 100% 전립선암이 이렇게 조그만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 친구처럼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점점 커지고 전이하고 천수를 누리시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글로벌한 건강 문제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전립선 암 관련해서 검사는 해야겠군요.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검사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후에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사 자체는 제가 지금 드리는 자기공명 영상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혈액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60세 이후부터는 전립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립선암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전립선암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암과는 반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암은 환자의 숫자가 일반인의 숫자보다 훨씬 높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암의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에 거의 100%의 남자분이 전립선암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암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T2 강조 영상이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그냥 MR 신호라고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MR 신호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암 자체가 수분 함량이 일반 조직보다는 높기 때문인데 전립선암은 그 수분이 함량이 낮고 좀 더 섬유질이 많고 그 신호가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암은 저희가 가슴 사진을 찍건 복부 CT를 찍건 유방검사를 초음파로 해서 뭐가 보인다. 그럼 다음에 조직검사를 들어가는 순서로 가는 반면에 전립선암은 조직검사를 먼저 해서 암이 진단이 되면 추후에 수술 전 영상으로 MRI나
CT 등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검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암은 암이 있는 부위를 타겟을 해서 그 부위에서 약간의 조직을 얻고 암을 진단하는 반면에 전립선 암은 전립선 전체에서 12군데를 저희가 찔러서 저인망식으로 해서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그 검사를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암은 수술 후에 추적검사를 MRI나 CT로 하게 되죠. 하지만 전립선의 경우도 물론 MRI나 CT로 추적검사를 하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쓰고 있는 것이 혈액검사입니다. 이 혈액검사 상에서 그 수치가 증가하면 그때 더욱 의심을 갖고 더 열심히 영상검사를 하게 된다는 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암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이런 암 재발 진단에 비슷한 특징이 가진 다른 암도 있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는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암의 기본적인 양상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암은 큰 암이 하나 있고 그 암 주변은 깨끗한, 그래서 그것만 도려내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전립선 암은 전립선 전체에 암이 조그맣게 미세하게 퍼져 있는 그런 작은 종괴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전립선 자체는 일반 암과는 거의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특이한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요약해 본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전립선을 봤을 때는 대부분 암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80세 이상의 맞고, 경우에는 그다음 이게 진짜 이제 암이 커가는지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밖에 응급 환자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빵빵빵거리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 암을 찾기 위해서는 전립선 특이학원 검사, 그러니까 요거는 피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피 검사를 통해서 네. 전립선 특이학원이 증가되어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 요 PSA라고 불리는 전립선 특이학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우선은 조직 검사를 해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직 검사가 되게 무섭고 부담스럽거든요. 요걸 뭐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또 이게 조직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뭐 1, 2년 뒤에 보니까 암이 나왔다, 뭐 이런 경우도 가끔 보니까 혹시라도 뭐 영상 MRI 같은 것들이 조직 검사에 더 도움이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든가 뭐 그런 것 같진 않지만은 그런 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영상 검사, 특히 자기 공명 영상이 이런 진단의 순서에 있어서, 진단의 방법에 있어서, 그 결과적으로 진단의 정확성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냐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의 대답은 맞습니다입니다. 조직 검사를 영상 전에 먼저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자기 공명 영상의 그런 성능이 더욱더 증가되는 거에 발맞춰서 조직 검사 전에 영상을 찍은 영상으로 전립선암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진단 방법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무작위 진단이 아니라 조직 검사 MRI 상에서 암이 의심되는 부분을 저희가 타겟을 해서 여기를 노리고 진단을 함으로써 더 정확성도 높고 또 그 암이 좀 더 악성도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무작위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나오지 않고 얼마 후에 암이 진단되는 경우에 이전에 조직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씀을 주시거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해에서 석유를 찾기 위해서 시추를 한다고 했을 때 12번을 시추를 해서 석유가 안 나왔다고 하면 그것으로 동해에는 석유가 없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동해에 석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추를 한 자리에는 석유가 없다가 정확한 말이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조그만 종양이 어딘가에 있을 확률, 또 조금은 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환자의 추후에 커져서 이게 전이도 되고 환자가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종양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무작위 12번을 하는 것보다는 조직검사 전에 자기 공명 영상을 찍고 그 자기 공명 영상을 기반으로 가장 의심되는 부분을 12번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면 그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도 있을 만한데 사전에 검사를 해보고 있을 만한데 구멍을 뚫듯이 거기를 세네 번 조직 검사도- 뚫는 거죠. 네.